일주일 동안 점심, 저녁으로 닭가슴살과 통 공불밥만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2개, 통 공불밥 120g 1개, 저녁에는 닭가슴살 1개, 통 공불밥 120g 1개, 그리고 2일에 한 번씩 3km 정도 러닝을 가정한 산책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지는 거 아니야? 먹은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많으면 지방이 타고 체중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일주일 뒤 체중계를 재봤는데 숫자가 거의 안 변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먹었는데 살이 왜 안 빠지지? 닭가슴살이랑 통곡물밥은 다이어트 식단이잖아. 안녕하세요. 감량 반응식입니다. 단순히 일주일 동안 짧은 기간이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정신 승리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닭가슴살과 통곡물밥만 먹었는데 왜 체중이 바로 안 빠지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어트 공식은 단순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부족한 에너지를 지방에서 꺼내서 살이 빠지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몸은 계산기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에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 지방을 태우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하네? 혹시 굶는 상황인가? 그러면 덜 쓰고 더 먹게 만들고 체중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뇌가 식욕 명령어를 바꿉니다. 우리가 적게 먹으면 몸 안에서 여러 신호가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어. 지금 굶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면 렙틴 신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뇌 입장에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에너지 저장 신호가 약해졌네? 그럼 더 먹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에너지를 아껴야겠다. 반대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흔히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나오는 신호인데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프다, 음식이 필요하다, 뭔가 더 먹어야 한다. 즉, 적게 먹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에서는 렙틴 신호가 약해지고 그렐린 신호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의지가 약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뇌가 실제로 배고픔 신호를 더 크게 보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과 통곡물밥을 먹어도 하루 종일 허전하고 밤에 음식 생각이 나고 갑자기 치킨, 피자, 라면 등 음식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신력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에너지 부족을 감지하고 뇌의 명령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못 참고 주말에 치팅을 즐겼습니다. 두 번째는 NEAT가 줄어듭니다. NEAT는 운동이 아닌 일상활동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스장 운동 말고 하루 종일 내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에너지입니다. 걷기, 서있기, 청소하기, 계단 오르기, 왔다 갔다 하기, 몸을 움직이는 작은 행동들, 이게 전부 NEAT입니다. 그런데 적게 먹으면 이 NEAT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단으로 하루에 400kcal 줄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몸이 피곤해서 평소보다 덜 걷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오면 바로 눕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몸이 쓰는 에너지도 같이 줄어듭니다. 식단으로 400kcal 줄였는데 활동량으로 250칼로리가 줄면 실제 차이는 150kcal 밖에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느끼기에는 엄청 적게 먹은 것 같은데 몸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에너지 적자가 크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진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먹는 양만 줄이는 게 아니라 쓰는 양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몸이 열 생산과 대사 속도를 낮춥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씁니다.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고 뇌가 작동하고 장기가 움직이고 세포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칼로리를 너무 줄이면 몸은 이 기본 소비량도 아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전기절약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10%가 남으면 화면 밝기를 낮추고 앱 작동을 줄이고 절전 모드로 바뀌는 것처럼 몸도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에너지 소비를 낮추려고 합니다. 몸이 따뜻하게 열을 내는 것도 줄이고 움직임도 줄이고 피로감은 늘리고 배고픔은 키우고 가능하면 체중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적게 먹으면 무조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체중이 버티는 힘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닭가슴살과 통곡물밥은 좋은 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으로만 몸이 원하는 영양소를 전부 채우기는 어렵고 식단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들어있지만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식사의 만족감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몸은 단백질과 탄수화물만 들어왔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만들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장을 움직이고 근육을 회복시키고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닭가슴살
닭가슴살과 통곡물밥만 계속 먹으면 식단이 너무 좁아집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적고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통곡물밥은 흰 쌀밥보단 좋은 탄수화물이지만 그것만으로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식단을 바꾸고 난 후 배가 부른 게 오래가지 않고 설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 더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닭가슴살과 통곡물밥만 먹는 식단은 깔끔하지만 너무 단조롭고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더 굶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에너지 적자를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800kcal, 1000kcal씩 확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유지 칼로리에서 300에서 500kcal 정도만 줄이는 방식으로 줄여보겠습니다. 몸이 극단적인 굶주림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유지하되 식이섬유와 부피를 늘려야 합니다. 닭가슴살과 통곡물밥만 먹으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들어오지만 식사의 부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빨리 꺼지고 뇌가 배고픔 신호를 더 크게 보냅니다. 그래서 채소, 버섯, 해조류, 두부, 양배추 같은 부피 큰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칼로리를 크게 올리는 게 아니라 위를 채우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점심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2개, 통곡물밥 120g, 양배추나 샐러드 1그릇. 이렇게 먹으면 같은 다이어트 식단이어도 뇌가 느끼는 배고픔은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 러닝보다 하루 걸음수를 일정하게 유지해 보겠습니다. 2일에 한 번 3km 산책은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운동한 날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 하루 걸음수를 일정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보 이상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러닝보다 빠르게 걷기, 경사 걷기, 실내 자전거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근력 운동을 추가하겠습니다. 지방만 줄이고 근육을 지키려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헬스장에 꼭 갈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이런 걸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근육을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근육이 필요하다, 근육을 줄이면 안 된다. 이러한 몸의 신호를 만들어 다이어트 중에 근육 손실을 줄여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단을 너무 단조롭게 안 만들겠습니다.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좋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오래 못 가면 실패합니다. 단백질은 바뀌어도 됩니다.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돼지 안심, 소고기 등 다양하게 바꿔보겠습니다. 탄수화물도 통곡물밥만 고집하지 않고 고구마, 감자, 오트밀, 현미밥처럼 상황에 맞게 바꿔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닭가슴살과 통곡물밥을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진 이유는 노력을 안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적게 먹으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렙틴 신호가 줄고 그렐린 신호가 커지고 대사 속도는 낮아지고 뇌는 고칼로리 음식을 더 강하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더 굶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단백질은 유지하고 식이섬유와 식사의 부피를 늘리고 하루 걸음수 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은 살을 빼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몸은 먼저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감량 반응식에서는 더 이상 굶지 않고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다음 일주일은 닭가슴살과 통곡물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픔이 덜 올라오고 움직임이 줄지 않고 근육을 지킬 수 있는 구조로 다시 실험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